시작해 볼게요. 자, 640번부터 644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여기 페이지에서는 여긴 괜찮았어요. 645번부터 650번까지 질문이요. 650번이요? 650번 둘 다요? 1번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650번에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1번과 2번이 쌍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4차 방정식 나왔어요. 근데 얘를 단순하게 이거 4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는 조금 특이점이 있는 4차 방정식이죠. 바로 뭡니까? 4차 다음에 2차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상수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무슨 식이다? 4차 방정식 안에서도 보기차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차식을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x제곱을 뭐 대문자 a로 치환하자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자면 a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a 플러스 m 플러스 5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a 값이 두 개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모와 세모가. 그리고 다시 우리는 a 대신에 x제곱으로 다시 바꿀 거니까 x제곱은 네모와 세모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x제곱이 만약에 4고 예를 들어서 7이 나왔다 치면 우리는 x가 여기서 풀마 2가 나올 거고 x는 여기서 풀마 루트 7이 나와서 실근을 몇 개 가진다라고 말할 거야? 4개 가진다라고 말할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x제곱은 다행히도 4가 나왔는데 x제곱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선 실근이 뿔마 2가 나오겠지만 여기선 뭐가 나오더라? 뿔마 허근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제가 왜 저걸 예시를 들어주냐면 650번에 2번 때문에 예시를 들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허근이 나올지 실근이 나올지는 누가 결정한다? 이 A에 관한 2차식에서 이 네모와 세모의 뭐가 결정한다? 부호가 결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플러스면 실근을 갖는 거고 마이너스면 허근을 갖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 이게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네모와 세모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A에 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즉 마이너스 m 플러스 2 괄호 닫고 이것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고 두근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m 플러스 5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도 A에 관한 2차식이니까 2개 나올지 중근으로 하나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4개의 실근을 가져달라는 건 결국 네모, 세모 이렇게 서로 다른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가 성립해야 된다? 요 2차식의 판별식이 바로 0보다 크다도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서도 둘 다 부호가 다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따라서 첫 번째 m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m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럼 벌써 얘네 둘만 합쳐도 m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라는 것까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안. m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인 m값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여기 판별식만 추가하면 되겠지. 자,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되니까 m제곱 여기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없어지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0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될 테니 얘는 16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그럼 m값은 4보다 크던가 아니면 n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를 마지막엔 다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뭐 답 적는 거야 여러분들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조금 완벽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50번의 1번의 답이 이렇게 답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다음 또. 앞에서 없어요? 너네 647번 같은 거 잘 했나 봐. 그럼 굉장히 잘한 건데, 왜냐면 647번이 이거 답 오류예요. 647번의 답이 이게 아마 1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닌가? 이거 너네들하고 또 내 책하고 다른가? 이거 너네 1번 나왔죠? 근데 밑에 2번으로 돼 있죠. 이게 답지 오류가 뭐냐면 아마 해설지를 선생님도 아까 찾아보니까 이 문제가 5개가 되도록 하면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게 4개가 되도록으로 돼 있어서 해설지는 5개고 우리는 4개니까 4개로 일단 풀면 답은 1번 나옵니다. 근데 5개로 풀었으면 자기 책은 5개로 되어 있다. 그럼 답이 2번입니다. 아셨죠? 혹시 5개로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다 1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여기 페이지. 자, 그럼 651번부터 654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651번에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651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다들 숙제는 다 하셨죠? 자, 651번에 2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두 실근 알파와 베타가 나온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알파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고 베타는 0과 3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벌써 얘는 딱 봐도 근을 분리했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자체가 벌써 2개를 가지니까 최소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하나가 실근이 알파, 여기서 하나가 실근이 베타인데 알파는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렇게 탄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놈은 어디부터? 0부터 3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해자는 거야. 그럼 우리 최서진 씨, 잘 봐. 우리가 사실은 실근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사실은 이게 미적분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근이라는 게 탄생하려면 어떤 함수가 존재해야 근이라는 게 탄생하냐? 어떻게 생겨도 좋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넣었을 때가 양수야, fa가. 근데 b 넣었을 때가 음수야. 반대로 거꾸로일 수도 있겠죠. a 넣었을 때가 음수가 나오고 b 넣었을 때가 양수가 나오면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a 넣은 것과 b 넣은 값이 만약에 부호가 반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걔는 x축을 하나 정도는 관통하기 때문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실근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부호가 어떠면 되겠다? 반대가 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음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돼주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것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에 부호가 어떠면 돼요? 반대가 돼주면 되겠다. 그럼 곱한 게 결국 0보다 작다가 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풀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입니다. 자, 다음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 그냥 요것만 여기까지만 써줄게. f-2는 양수다. f-1은 음수고 f0은 음수고 그 다음에 f3은 양수다. 그러면 요것들의 공통 범위가 바로 정답이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그러면 앞에 쪽 변형하고 발전도 그냥 번호를 랜덤으로 던지세요. 여기 좀 질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요거 유형은 좀 솔직히 모르겠더라. 요 유형을 좀 설명해달라. 말해주셔도 돼요.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번호 순서 상관없이 던지세요. 그냥. 그럼 우리 진도 나가야 돼요. 우리 진도 좀 천천히 나. 뭐라고? 597번이요? 자, 597번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597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597번 보면요. 자, 지금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와 그럼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건 확신을 갖는데. 그리고요. 이거랑 y는 x 플러스 1이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울기가 양수고 y제편 1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랬더니 얘가 몇 점에서 만난대요? 2점에서 만나고요.
이 두 점에서 만나는 y좌표가 각각 뭐와 뭐가 나왔다? 4와 9가 나왔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y좌표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건 결국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뭘 넣어야지 4가 나옵니까? 3. 뭘 넣어야지 9가 나옵니까? 8.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 교점이 3,4와 8,9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 요게 0보다 큰 값,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라고 나왔는데 제일 하수인 애들이 뭐냐면 이 fx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fx 못 찾아요. 굉장히 더럽죠. 왜냐면 사실상 이 fx가 x축과 닿고 있는 실근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얘와 얘의 교점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여기 녹여져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기는 순간 무슨 문제로 바뀌냐? 바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흰 색깔 그래프랑 노란 색깔 직선이 서로 대소관계를 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럼 진짜로 흰 색깔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3부터 8 사이에 바로 위에 있지 않냐. 그래서 x가 바로 3부터 8 사이다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97번의 답이 3부터 8. 그러면 뭘 찾아달래? 정수 x의 값 4, 5, 6, 7 더해야 되려는 거니까 11 더하기 11이니까 답은 22.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06번이 뭐였죠? 네, 60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센스가 있으면 딱 좋아요. 606번 같은 문제. 이거 나랑 혹시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아닌가요? 아닌가? 너네들 안 했나?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 자, 606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이놈의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지금 해가 뭐가 나왔대요? 해가 1부터 3까지 하나랑 그리고 뜬금없이 x는 4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각이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앞에 최고차항계수가 1이거든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상태에서 0보다 크죠. 그럼 항상 부등식 범위가 뭐로 나오죠? 더듬이로 나옵니다. 더듬이. 무슨 뜻이냐? 얘는 모르겠지만 x는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더듬이 모양 형태의 부등식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1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얘는 뭐로 나옵니까? 범위가 디귿자로 나와요. 무슨 뜻이냐? x가 예를 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다시 말하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모양, 더듬이, 오른쪽, 왼쪽 더듬이로 나오고 얘는 디귿자 모양 엎은 걸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하나의 수직선에 오버랩하여 그려봤더니 겹치는 구간이 1부터 3과 4가 나왔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선생님, 얘네 둘을 합쳤는데 어떻게 겹치는 구간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134는 필요해. 134는. 그럼 이제 이런 데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선생님, x는 4 밖에 없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겹치는 구간이 x는 4 밖에 없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디귿자가요 이렇게 있는데요. 더듬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주면 이렇게 더듬이가 돼주면 겹치는 구간이 딱 여기밖에 없으니까 답을 이것밖에 못 적지 않겠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반대로 근데 이쪽하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디귿자가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 왼쪽 더듬이가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4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존재하는군요 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당연히 4가 이쪽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왜? 4가 여기라는 건 이쪽에는 해가 4보다 작은 거밖에 없어야, 4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1부터 3도 있기 때문에 4는 여길 수밖에 없겠다. 그럼 최소한 한쪽 더듬이는 요렇게 갈 수밖에 없고 디귿자도 뭔가 여기서 요렇게 닫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야 1부터 4 중에서 4보다 크다가 있어서 4가 딱 정확하게 겹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더듬이를 왼쪽 더듬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왼쪽 더듬이는 그럼 또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구간이 1부터 3까지만 겹치니까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가 겹치는 구간이고 얘만 겹치니까 해가 1부터 3과 4라고 담당히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1과 4는 누구의 해가 되는 겁니까? 디귿자니까 얘의 해가 될 거니까 얘 자체가 바로 인수분해가 요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누구와 3과 4는 누구의 해일 수밖에 없다? 바로 더듬이니까 얘의 해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가 x-3과 x-4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a, b 값은 c, d 값은 쉽게 구해지더라. 뭐 전개해서 찾아도 되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자기 던지세요, 빨리. 난 너네 요 뒤쪽 잘했나 싶었는데. 612번에 2번이요? 자, 612번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활용 문제네요. 자, 612번에 2번 보시면요. 자,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림 그려주는 문제가 제일 땡큐거든요.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O,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좌표를 찾을게요. 활용 잘하는 방법은 좌표에만 집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A의 좌표는 결국 이 2차 함수의 Y절편과 똑같으니까 2차 함수에다 0 넣어볼까요? 그럼 0, 뭐가 나온다? K제곱 플러스 5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B좌표는 뭔지는 몰라도 X좌표는 뭔지는 몰라도 Y좌표는 A좌표랑 똑같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상수함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뭐인? K제곱 플러스 5인 상수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인데 얘가 지금 누구랑 만나냐? K제곱 플러스 5랑 만난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6K 이렇게 돼서 결국 X는 0하고 6K가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더라? 바로 그 A점의 X좌표 하나랑 B좌표의 X좌표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C좌표도 6K,0이라고 깔끔하게 나오더라.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요? 그 GK라는 게 OCBA,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그러면 6K의 2배, 12K 더하기 높이의 2배니까 2K제곱 플러스 10 요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GK니까 이 GK가 어디와 어디 사이? 24와 어디 사이? 64 사이 이렇게 찾으면 끝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방법 없죠? 1번, 2번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87번이요. 자, 587번 봐볼 거예요. 애들이 질문하는 건 거의 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몇 번이요? 요거 질문 잘하셨어요. 1번이요? 자, 이거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면 난 2번을 하길 바랬는데 어쨌든 할게요. 애들이 실수하는 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587번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1번에. 자, 1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587번에 1번 보시면 2차 부등식 K-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K-2 그리고 X-2 얘가요 0보다 클 때 해를 가지지 않도록 자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를 떠올려 볼게. 자 여기가 0이야. X축이 항상 0이죠. 여기에 서연이가 그래프 그 모양을 그렸는데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없게끔 그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첫 번째 진짜 이 위에 그래프가 없으면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학생은 없을 거야. 그럼 1번은 이렇게 그리면 진짜 0보다 큰 쪽에 그림이 없지 않냐.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두 번째 요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닿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닿아도 어차피 0보다 큰 쪽에는 진짜 해가 없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딱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찾아야겠죠. 1번. 선생님, 얘는요, 위로 볼록이어야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무조건 일단 음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K-2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위로 볼록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모양은 공중에 붕 떠 있던가 한 점에서 닿아도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가볼게. 일단 1번은 K는 2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판별식 짝수 공식 써볼게요. B제곱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배의 K-2가 0보다 작다 나와.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 하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따라서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2 사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네모친 거 있죠? 네모친 거의 뭡니까?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교집합. 그럼 사실상 얘와 얘의 교집합은 뭡니까?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K는 0부터 2까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587번에 2번 한번 봐볼래? 587번에 2번. 자, 물어볼게. 587번에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못 찾아요. 뭘까요? 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정수 아니야. 그치. 저번에도 아마 물어봤을 텐데 587번은 앞에 부등식 앞에 꼭 2차란 말이 써 있어요. 아니 왜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고 밑에 587번에 2번은 부등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 얘는 최고차항이 0 되지 말란 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차 부등식이라고 시작하면 절대 K-2는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서 K는 2가 안 된다는 말이 한 번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 삭제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밑에 587번의 2번은요, 그냥 부등식이래요. 그 말 뜻은 뭐냐면, 2차일 필요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0돼도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여도 되는지를 꼭 한번 마지막에 조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해 가셨습니까? 혹시 587번에 2번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했어요? 아, 수업 시간에 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지를 꼭 봐줘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x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K는 마이너스 2를 삭제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 됐으면, 그때는 K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얘는 해가 같지 않도록이니까 뭐 얘는 말이 되겠네, 거꾸로. 또 있습니까? 네, 585번에 2번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하셨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585번에 2번 보시면 막 루트 나오고 분수 있어서 당황하셨죠? 당황하시지 마시고 말뜻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식이 엄청나게 더럽게 돼 있고 분의 1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요,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뭐를 되게 많이 착각하는 줄 아세요? 무리수면 실수 아닐 거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전제를 깔려 있더라고. 얘들아, 무리수도 실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단지 이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허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야. 거꾸로 말하자면. 그 말 뜻은 뭐냐면 요 안에가 절대 음수면 안 되니까 이 안에가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다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가 지금 K 플러스 2 X제곱 요 안에 함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얘가요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얘도 한번 그림으로 유추해 볼까요? 0보다 항상 그래프가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무조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쵸? 그러더니 만약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보니까 뭐 2차 부등식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얘는 혹시 닿으면 되냐? 근데 여기 어차피 같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엔 1번 최고차항 계수는요.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얘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3번, 내가 뭘 따지라 그랬지? 얘가 2차인지 아닌지 말이 없으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지막에 따져줘야 된다는 거.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커야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 써볼게요. B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K제곱 4K 없어지고 4에서 8 빼니까 마사인데 넘어가니까 4가 돼서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라는 사실을 찾게 돼요. 그럼 벌써 얘네 둘만 합쳐도 어차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말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아이들이 답을 3개라고 많이 적는다고. 근데 K가 마이너스 2, 즉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지를 따져봐야겠지. 마이너스 2 넣어봤어. 없어져. 없어져. 4는 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러면 얘는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에 갖다가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또 꼬아서 내볼게요. 뭐냐면요. 이게 분수 형태가 아니라요.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 안에식 똑같아요. 얘랑 안에식 똑같은데 얘는 분수 형태였고 얘는 그냥 지 혼자 나왔어요. 자, 얘는 풀이가 뭐예요?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가 또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근데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잖아요. 얘는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얘 정확한 건 뭘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돼요. 아니 선생님 왜 분수에는 같다를 안 붙이셨는데 왜 여기는 같다를 붙입니까? 라면 여러분 얘가 0 돼도 루트 0은 0이니까 실수죠. 근데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루트 0분의 1은 0분의 1 나오네요. 0분의 1은 뭐죠? 실수가 아니죠.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엔 0을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분수에 가면 분모가 절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가 0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같다가 없었구나. 하지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있을 때는 이 안에가 0이 돼도 루트 0은 0이고 실수니까 얘는 0이어도 되겠구나. 이것까지 또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나가볼까 합니다. 잠깐 정지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입니다. 근데 사실 경우의 수만 따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순열만 따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조합만 따로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한 방에 그냥 경순조를 한 방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연아, 좀 깨워줘. 경순조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념은 빨리 듣고 문제를 통해서 조금 접근해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얘들아 1번은 그냥 주저주저리 써놓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만 밑줄 쳐볼게요. 그 네모칸 밑에 보시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한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 나올 텐데 확통을 지금 얘를 잘해둬야 되는 이유가 요거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확통이 어느 단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원순열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가 2학년이에요. 그럼 잘 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2학년 때 가서 원순열이를 배우거든요. 그럼 애들이 어디서 멘붕 오냐면 1학년 때 했던 거 다 까먹었다 이거야. 그럼 다시 원순열부터 할 때 순열, 조합, 경우의 수를 다시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이 조금 개념이 빠삭해야 나중에 2학년 확통 시작할 때 원순열,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중복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열조합을 배운 거면 그 앞에 중복이란 단어가 붙으면 2학년 과정, 원까지 붙으면 이제 2학년 과정이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학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참고 보시면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 확통에서는요, 원소는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집합은 사건, 전체 집합은 표본 공간 또는 전사건, 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전체를 뜻해요. 전사건, 공집합은 공사건, 아무것도 없다. 원소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이름을 많이 불린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다음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 얘들 당황해요. 근원 사건이 뭐예요?
그런 사건이 결국 뭐다? 모든 원소를 구해라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 바로 들어가 볼게요. 경우의 수는요, 크게 법칙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합의 법칙은 단순하게 말하면 두 사건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곱 법칙은 두 사건을 곱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 거냐라고 하면, 합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입니다. 동시에 발생이 불가능할 때. 하지만 곱 법칙은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버스죠. 우리가요,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을 갈 건데 버스가 세 종류가 있고요, 지하철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A에서 B로 갈 때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자, 버스는 3개가 있고 지하철은 2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한 6가지냐, 쟤네 둘이 더한 5가지냐를 많이 헷갈리는데, 동시에 탈 수 있냐 없냐를 보면 돼. 상체는 버스, 하체는 지하철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지더라 라는 거야. 반대로 내가 밖을 외출할 건데 상의가 3벌, 하의가 2벌 있었다. 근데 상의만 입거나 하의를 안 입고, 상의를 안 입고 하의를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 무조건 동시에 입어야겠지.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얘는 6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읽고 이게 동시에 발생해도 돼. 당연히 주체가 다른 걸 던지면 상관없죠. 동전, 주사위 한 손에 잡고 던지면 동전과 주사위는 전혀 다른 사건이니까 동시에 던져도 되니까 그 두 사건은 항상 곱해서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합법칙은요, 이미 문장에 써 있어요. 문제, 뭐뭐이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항상 합법칙이고요. 곱법칙은 대놓고 써 있기도 해요. 뭐냐면 동시에 란 말이 써 있거나 그리고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바로 곱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합법칙은요, 집합에서는 합집합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합집합. 그래서 얘는 또는 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기억나나? 요거 NA 합 B는 공식이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NA 더하기 NB 에서 NA 교 B를 빼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왜 합집합이냐라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이 다 일어날 경우의 수는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했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중복해서 세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곱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바로 교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2번과 3번에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색칠 문제다. 이 색칠 문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이. 이게 풀이가 2가지가 있는데 아마 쉬운 것들만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배워봤는데 쉽던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B, C, D, E 여기에 5가지 갖다가 색칠을 할 거래요. 그러면 초등학교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A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5가지요. 그 다음 B에는 A에 칠한 거를 제외해야 되니까 4가지요. C에는 B와 A를 제외한 3가지요. D는 C랑 A랑만 붙어 있으니까 사실상 2가지만 떼면 되니까 3가지요. E든 D랑 A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충격적이게도요,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말하면 50대 50입니다.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풀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방법을 알아두면 이거는 무조건 100%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두 번째 방법은 얘한테도 통하고요, 모든 색칠 문제에 다 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막 여기에서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A, B, C, D로.
근데 그러면 왜 얘는 이런 게 안 통합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만난다라기보다는 얘는 굉장히 구분이 질 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 4, 3, 3 하다가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요럴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공간과 같은 색을 칠해도 되지 말아야 될 공간을 나눠보자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요. A와 E는 전혀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A와 E 입장에서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돼요. 그쵸? 두 번째, A와 D도 전혀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A랑 D는 애초부터 같은 색깔을 칠해놓고 시작해도 되고 다른 색깔을 칠해놓고 시작해도 돼요. 또 B와 E도 전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B와 E도 이미 같은 색깔을 먼저 칠해놓고 시작해도 되고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놓고 시작해도 돼요. 이처럼 같은 색깔을 미리 칠해놓고 시작할지 다른 색깔을 칠해놓고 미리 시작할지를 먼저 선정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만 봐도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 세 세트를 손에 다 따져야 되나요? 아니요. 이 셋 중에 한 세트만 물고 늘어지면 돼요. 따라서 A와 E로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 1번 A랑 E가 만약에 같은 색깔이라면 2번 A와 E가 다른 색깔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칠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첫 번째 A와 E에는요 같은 색깔을 칠할 거래요. 그럼 몇 가지 색깔?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같은 색깔 칠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C 입장에서는 A와 E랑 어차피 똑같은 색깔이니까 그 색깔만 뺀 나머지 몇 개? 4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얘는 상관없죠. 얘네 둘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D 입장에서는 얘가 다 다를 거니까 3가지를 뺀 2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A랑 E랑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먼저 A랑 E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게요.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개, E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 A에 칠한 거 뺀 나머지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 입장에선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뺀 3가지가 될 거고 B 입장에서는 이 2개는 다를 거니까 3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D 입장에서는 셋 다 다를 거니까 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 사건과 요 사건을 더한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방법은 언제 모든 색칠 문제 다 통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4번 문제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4번 보시면 이것도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A 칠하고 D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E 칠해서 답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잡아볼래요? 누구랑 누구를 걸고 넘어질래?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던져봐. 누구랑 누구 걸고 넘어질까? A랑 C를 걸고 넘어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A, E 할 건데요. 왜 A, C예요?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미안한데 사실 요 세트를 정할 때도 사실 규칙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규칙의 향연이야. 규칙들이 너무 많고 너네 머릿속에서 이 방법대로 풀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게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규칙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얘처럼 이런 세트를 정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정하는 규칙, 선정 규칙.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은 면적과 닿고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A, B, C, D, E, 이 개념 프린트에서 A, B, C, D, E 할 때요. A 입장에선 B, D가 지금 2개랑만 만나고 있고 B 입장에선 A, D, C가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는 B, D, E를 만나고 있고 E 입장에서는 C, D예요. 그럼 여기서 두 세트를 잡을 때요. 제일 많은 면적과 닿고 있는 걸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베스트가 누굽니까? B예요. B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왜? B 입장에선 A, C, D랑 겹치니까 3명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 누구? B랑 죽어도 안 만나는 애. 바로 누굽니까? E랑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와 E가 같을 때 하던가 B랑 E랑 다를 때 하던가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정 규칙. 요 2가지만 잘 지켜주면 돼요. 뭐냐면은 중간에 하나를 끼고
공유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A2 하면 안 돼요? A2는 왜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A는 2가지밖에 안 닿았었고 B는 3가지나 닿으니까 A보다는 B를 선택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고 한다는 게 뭐냐면 A랑 E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A, B, C, D, E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A를 선정하면요. 누군가 한 명을 끼고 바로 옆에 있는 걸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A, C를 선정하든지 근데 A, E를 선정하면 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끼고 점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걸 점프하기보다는 하나를 두고 퐁당퐁당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선정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색칠하기 문제는 결국엔 중복이 발생해요. 그러면 중복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색칠을 했을 때 다음 공간에 칠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애가 먼저 칠해줄수록 좋다요. 지금 선생님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 색칠할 때요. B부터 칠하는 게 아니라 A부터 칠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A를 칠해버리면 A는 B, C, D, E한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칠할 때 전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B부터 칠해버리면 꼴랑 B 입장에선 C랑 A한테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선정 규칙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의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거니까 요 2가지는 좀 알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선생님 저는요. B, E 선정할게요. 네, 상관없습니다. A, E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A, C?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셨죠? 그래서 색칠 문제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접근해 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교란순열이라고. 요즘 용어로는 완전순열이라고 나오고요. 선생님 때는 교란순열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교란순열 증명이 유일하게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왜 학교 시험에 나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순열로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경우의 수의 풀이는 뭐죠? 바로 수영도입니다. 그럼 이 수영도가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수영도가 사실은 노가다예요. 요즘 말로. 뭐냐? 다 손으로 세봐라 라는 거야. 근데 셀 때 그 나뭇가지가 꼭 퍼지든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 B, C가 있을 때 A가 될 수 있는 수 1,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수 2, 3, 얘가 될 수 있는 수 3, 4 이렇게 점점 나뭇가지가 퍼지듯이 표를 그려보는 걸 바로 수영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수영도를 직접 그려서 문제 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거의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여태껏 출제된 확통 중에 수영도를 통해서 푸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이 뭐냐면, 얘들아, 교란, 뭔가 무슨 뜻 갖고 있는 것 같아? 헷갈리다, 막 이런 의미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이 교란순열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5명이 있잖아. 요 5명이 자기 펜을, 이름을 써놨어. 아니, 이름 안 써놓고 자기 펜 색깔을 알아. 빨주, 노초, 파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너네 5명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래 놓고 내가 이러는 거야. 저 앞에 5개 펜 있지? 너네 자기 자신 거 빼고 다 갖고 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것만 갖고 가지 말고 남의 거를 하나씩 집어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냐 이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엄청 혼란스럽지 않아? 왜? 예를 들면 A가 A, B, C, D가 있는데 각자 펜에 소문자가 붙어 있다고 하면 얘는 절대 A를 제외한 B, C, D, E만 갖고 가야 돼. 그럼 B 입장에서는 B를 얘가 가져가 주면 얘는 무조건 A, C, D를 갖고 갈 수 있어. 그 E까지도 갖고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얘가 A 갖고 가면 C 입장에서는 또 D, E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미 수학자들이 공식화도 만들어 놨고 애들한테 외우게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부탁인데. 아셨죠? 그래서 교란순열은 숫자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번. 그 밑에 써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내가 외우라는 건 그냥 암기밖에 없어. 공식 없어, 이거. 자, 1번. 만약에 2명이라면,
얘들아, 상상을 해봐. 두 명이 자기 자신 거 말고 남의 거 갖고 간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답이 한 가지야. 두 명일 때. 자, 2번. 세 명일 때는 몇 가지일까? 세 명이 자기 자신 거 말고 남의 거 갖고 가야 된대. 몇 가지일 것 같아?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한번 진짜 해볼까? 대문자 ABC가 소문자 ABC 갖고 가면 안 돼. 그럼 얘가 갖고 갈 경우 B 아니면 C. 그럼 얘는 A 가져갈 수 있고 얘는 C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선생님, 그럼 얘는 무조건 C 가져가야 되니까 안 되네요. 그치? 그럼 얘는 A 가져갈 수 있어. 한 가지 나왔지. 두 번째, C 갖고 가면 얘는 A 아니면 B는 안 되네. 그럼 없고. 그 다음 얘는 B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명일 때는 어떻게 되냐? 4명일 때. 4명일 때는 9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요, 갑자기 점프합니다. 5명일 때. 5명일 때 44가지가 나와요. 그 밑에 다 써있죠? 그리고 6명일 때는 265가지 나온대요. 근데 지금까지 이 근방 학교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교란 순열은 다 냅니다. 이대 서울여 숙문 다 냅니다.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5명이 들어왔다. 그 중에 1명은 자기 거 갖고 가고 나머지 4명은 남의 거 갖고 가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너네 말해볼래? 이미 풀이가 사실은 보여야 하는데 5명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자기 거를 먼저 갖고 갈 애를 먼저 선정할게. 5명이 들어왔어. 야, 자기 거 갖고 갈 사람 그럼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겠지?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명 중에서 1명만 고르면 되잖아. 자기 거 가져갈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준이가 선택됐어. 그럼 예준이는 너 거 가방 들고 나갔어. 끝. 그럼 나머지 4명은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가야 되거든. 4명이면 아까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곱하기 9해서 답은 4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교란순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옆에 보시면 교란순열을 증명하는 수능도까지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일 때? 4명일 텐데 총 9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수영도 말고 없어요. 정말 궁금하면 수학의 정석 실력편 무슨 수학의 정석 특강 해가지고 한 페이지 한 바닥으로 있어요. 근데 공식이 진짜 길어요. 팩토리얼, C, P 다 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공식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찾아서 외우시고요.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요것만 제발 부탁인데 알아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열입니다. 순열. 자, 천천히 할게요. 도대체 순열을 뭐를 순열이라고 하냐? 그러면 순서대로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나열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다 하면 다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열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바로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거. 이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미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 갖다가 만든 공식이 바로 NPR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N은 뭐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라고 세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거 공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5P3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떼면서 곱해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3이니까 3에서 멈춘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은 이 전체 개수가 3개 될 때까지 곱하라는 뜻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 5P2가 5432가 아니라 5, 4 얘가 2개가 될 때까지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번 읽어볼게.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바로 순열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거 개수가 n, 택하는 거 개수가 r개다. 그 대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복이 꼭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8번에는 그 NPR에 대한 공식이 주저리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얘도 성질이 있나요? 네, 성질이 있죠. 첫 번째, 만약에 MP0이면 뭔가요? 라는 거예요. 근데 MP0을 우리 한국말로 바꿔봐.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래. 자, n개가 있는데 내가 손 넣어가지고 하나도 안 뽑고 그냥 나온 다음에 일렬로 나열했어. 안 뽑은 것도 결론적으로 한 가지에 들어간다 이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NP형도 1이라고 본다라는 거야. 2번. 선생님, 만약에 NPN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얘들아, NPN이 무슨 뜻이야? NPN?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그럼 다 나오라는 소리거든. 다 나와서 내 앞에 일렬로 서라는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결국에는 10명이면 10가지, 9가지, 8가지 걔네들 일렬로 쓰면 되니까 우리가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이 n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건 언제 쓸 수 있냐면 바로 남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16명 있거든요. 내 앞에 5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하면 16명 중에서 5명을 택하여 일렬로 낳는 거니까 16P5라고 적으면 돼. 하지만 내가 이러는 거야. 다 나와 일렬로 서라고 하면 다 나와? 남김이 없네? 그러면 16P16으로 대답해도 되지만 16 팩토리얼이라고 대답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남김없이 나오면 항상 다 팩토리얼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9번에 써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NP형도 1, NPN은 n 팩토리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0 팩토리얼은 뭐예요? 0 팩토리얼을 말로 해석해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빈 강의실 가서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 외치고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진짜 아무도 안 나와서 섰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0 팩토리얼도 한 가지라고 본다라는 거야. 아무도 안 나왔고 일렬로 쓴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옆에 10번 한번 봐볼게요. 이제 10번부터가 사실 이제 순열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자, 1번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치셔야 돼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 또는 이웃하지 않을 때. 근데 이거 웬만하면 틀리는 친구 없는데 꼭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남자 2명이 있었고요. 여자 3명이 있었어요. 근데요, 남자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1번, 남자 좀 이웃해라.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죠. 남자 이웃하려면 그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로 묶어버리세요. 꽁꽁. 그럼 남자를 테이프로 꽁꽁 묶으면 남자는 알고 봤더니 2명이 아니라 1명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여자 3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내 눈에는 5명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4명처럼 보여야 된다.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해달래. 남김없이 세울 거니까 4팩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남자애들끼리 그 테이프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돌돌돌돌 돌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팩을 곱하면 된다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남자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사실 선택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에서 남자가 이웃할 때를 빼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활용하자면 전체는 5명을 남김없이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5팩에서 4팩 곱하기 2팩을 빼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이 방법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대답 한번 하는 학생 있는지 볼까? 이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얘기해? 윤서야, 언제 얘기해? 이 방법 혹시 경우에서 순열자 많이 풀어본 친구들 이거 대부분 이렇게 풀 거예요. 이웃한다? 테이프로 꽁고. 이웃하지 않는다? 전체에서 이웃한 애들 뺀다.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10명 중 한 9.9명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는 써요. 이거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전 안 될 때 없던데요?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바로 명수가 3명 이상일 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3명 이상일 때. 명수가 3명이잖아요. 3명 이상. 명수가 3명 이상일 때부터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볼까? 예를 들어서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혹시 내가 녹화 버튼 눌렀나요? 눌렀어요? 진짜죠?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졌지? 간다.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남자끼리 이웃하래요. 그럼 이건 문제 없어요. 남자 이웃하라는 건 문제가 없어. 왜? 진짜 3명을 다시 테이프로 묶어버리면 돼요. 그럼 얘랑 방법은 똑같아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에다가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요. 3팩.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어디서 꼭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제일 많이 푸는 방법이 뭐다? 바로 전체 몇 팩에서 6팩에서 여기서 구한 4팩 곱하기 3팩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렸다 이겁니다. 근데 왜 얘는 틀려요? 라고 하면 남자끼리 이웃하라는 건 진짜 성별을 남자 가진 애들끼리 다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묶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건 성별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뭐겠어? 2명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전체에서 이걸 빼면 이건 뭐만 뺀 거죠? 남자 셋이 다 이웃할 때만 뺀 거예요. 즉 이거 뺀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새져 있어요.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안 빠지고. 너네들이 뺀 건 이런 것만 뺀 거야. 이런 거. 남자 셋만 붙어있는 것들을 다 전체에서 빼준 거야. 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 그럼 여기서 빼면 되죠. 또 뭐? 남자끼리 둘이 이웃하고 한 명 떨어졌을 때요. 와, 그럼 머리 아픈 거야. 남자 2명이 또 누가 묶이냐? 한 명이 또 어떻게 찢어질 거냐? 2명, 1명 사이에 또 여자가 1명이냐, 2명이냐? 어떻게 다 따져요? 그래서 이게 3명 이상일 때부터는 테이프로 묶어서 전체에서 빼주는 짓 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다 쓸 수 있는 맞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2명이든 3명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웃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하지 마라. 이웃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2명이든 3명이든 다 상관하지 말고 상대부터 먼저 세우세요. 상대부터 나열. 나열 후 배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 셋에다가 여자 셋이 있었어. 근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먼저 남자의 상대는 누굽니까?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자부터 먼저 일렬로 세우세요. 그럼 여자를 먼저 자 여자들 너네 저기 가서 일렬로 서봐. 네, 그럼 여자들이 일렬로 가서 설 거야. 그럼 몇 가지? 3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자 셋 일로 와봐. 저기 여자 셋 이렇게 앉아있지? 네. 너네 저기 사이에 들어가서 앉아.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4개의 의자 중에 좀 이따 배울 거, 배웠지, 우리 수녀. 4개의 의자 중에 3개의 의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앉아볼래? 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곳에 앉더라도 절대 남자끼리는 이웃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다 통한다 이거야.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이 여자부터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3팩이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4개의 의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말라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웃하는 건 무조건 테이프로 묶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단지 맨 마지막에 그 테이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밑에 11번 적어도 조건이 있대요. 적어도 2글자로 뭐죠? 다른 말로? 최소라는 뜻이죠. 최소란 말이 있으면 항상 전체에서 빼줘도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예서였나요? 누가 한 명이 나한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이 아까 공통수학원 할 때 그게 있었어요. 공통수학원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2차식이 하나 있고요. 2차 함수. 여기도 2차 함수가 있는데 두 2차 함수에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식에 적어도 하나의 식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쪽이 실근이고 왜냐면 적어도 하나 실근이라는 건 이쪽이 실근이고 이쪽이 허근이고 이쪽이 허근이고 이쪽이 실근이고 이쪽이 실근이고 여기 이쪽이 실근인 거. 이 경우수를 다 세달라는 거거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하나라는 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엔 뭐야? 전체에서 모두 다 뭐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를 빼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함수는 전체란 말이 없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 허근 가질 때랑 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써서 허근 찾고 얘 판별식 0보다 작다 해서 허근 찾아서
얘 교집합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 교집합은 뭘 뜻하죠? 여기서도 허근 같고 여기서도 허근 같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뭐 하는 순간? 부정해버리는 순간.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라는 건 낫이죠. 부정을 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반대쪽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4세트인데 그 중에서 얘를 구해서 부정해버리면, 낫을 해버리면 이 전체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똑같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전체에서 그 사건을 항상 빼주면 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적어도가 있는 사건은 뭐뭐인 경우 하나 이상만 되므로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항상 빼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배수 판정법은 요거 그냥 유괴 배수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저기 뭐지? 유괴 배수 진짜 많이 나오고요. 유괴 배수. 그리고 의외로 4의 배수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도 4의 배수 판정 모르는 친구들 많죠. 6의 배수가 왜 귀찮냐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조합입니다. 여기 하고 잠깐 개념 설명하고 쉬는 시간 또 드릴게요. 자, 조합. 개념 설명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끝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거지 개념은 쉬워요. 자, 조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콤비네이션을 앞글자를 따와서 C라는 걸 쓰는데 조합의 정의를 알려드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럼 선생님 이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아까요 순열 공부할 때요. 순열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었죠. 1, 열, 로, 배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조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마침표 찍으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열로란 말이 붙으면 순열, 뽑기만 하면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 시킬 때 무슨 피자라고 하죠?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해요. 그 콤비네이션이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면은 피자를 만들 때 우리가 순서가 상관없지. 치즈는 당연히 도 위에 소스 바르고 치즈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콤비네이션 피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고기 있고 뭐 양파 있고 만약에 뭐 또 다른 토핑들이 있어. 그러면 꼭 얘네들이 순서대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순서 상관없이 어떨 때는 고기 먼저 올리고 양파 올리고 그 위에 다른 토핑 올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양파 올리고 다른 거 하다 마지막에 고기 올릴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걔 피자를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왜? 들어갈 것만 다 들어가면 되니까. 따라서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나열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사실상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 앞에 5명 나와. 그럼 여기까지는 조합이에요. 왜?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나와서 얘네들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 다 같이. 시끄럽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시끄러. 너는 일렬로 서. 그럼 갑자기 순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6명 중에서 야, 6명 나와.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지시를 내리면 16시 6이더라. 근데 야, 너네 나왔어? 시끄러. 일렬로 서. 라고 하면 6명이 남김없이 일렬로 설 거니까 6팩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신기하게 뭐로 바뀌냐? 바로 16P6이랑 같은 뜻이더라 라는 거야. 왜? 결국엔 뽑아서 나열하나 뽑자마자 나열하나 같은 의미 아니냐라는 거지. 따라서 바로 우리 순열을 콤비네이션으로도 풀 수 있고 콤비네이션을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 혹시 공식 기억나세요? 얘는 공식 2가지가 있죠. n 팩토리얼을 여기 있는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방금 말했잖아. 선생님 제가 모르고요.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거야. 야, 여기 5명 나와. 선물 줄게. 라고 했어. 그럼 막 일찍 가면 선물이 비쌀 거야 하고 막 지네들끼리 막 싸웠어. 그래갖고 모르고 예를 들어서 16명 중에서 내가 5명 선물을 준다라고 해서 지네들끼리 막 내가 앞에 갈래 이거 싸워가지고 16P5를 만들어버렸어. 뭐? 맨 앞에 오면 선물이 좋을 거야 하고 자기네들끼리 순서 있게 그냥 일렬로 서버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선물이 똑같아. 5명이. 미안하지만. 그럼 내가 이러는 거지. 야, 순서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선물 다 똑같아. 그럼 지네들끼리 갑자기 뭐라 그래? 아, 뭐야. 아무렇게나 서도 되잖아. 그럼 이걸 뭐 하면 되죠? 이거 모르고 줄을 서버렸어요. 그럼 뭐 하면 돼? 5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면 그냥 나와서 선물 받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내가 모르고 나와서 일렬로 세워버린 거야. 근데 실수로 모르고 N명 중에서 R명이 나와서 일렬로 세워버린 거야. 근데 미안해. 이거 그냥 선물 다 똑같은데 너네 그냥 마음대로 서도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 아, 실수했네. R명이 나와서 일렬로 섰으니까 걔네들이 모두 다 남김없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그냥 뽑아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C는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바보처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콤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으로 바꿔서 왜 풀지? 내가 모르고 순서를 줬다면 순서를 생략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콤비네이션만이 갖고 있는 이제 성질들이 있겠죠.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아까도 배웠지만 P에서도 NC형은 뭐냐라는 거야. 내 앞에 아무도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진짜 아무도 안 나왔네? 오케이. 얘도 한 가지로 봐주자라는 거야. 그리고 NCN 전부 다 나와. 어때? 진짜 다 나오면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NCN도 하나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만 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NCR이 또 누구랑 같냐면 NCN-R이랑 같거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같아요? 라고 하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 공식을 써보면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건데 이 공식을 써보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여기서 여기 빼면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얘랑 얘랑 순서 자리 바꾼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구하고 요거 빼고 요거 구하나 이거 구하고 이거 빼고 저기서 이거 뺀 거 구하나 공식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대표적인 예시가 5C3이라는 것은 5C2랑 똑같더라라고 외우자 이거지.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 나오나 근데 이게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거를 왜 말로 바꾸면 다른 것 같죠? 라는 거야. 5명 중에서 3명 뽑은 거랑 5명 중에서 2명 뽑은 거랑 왜 같아요? 뽑은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왜 공식이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5명 중에서 3명 나와. 이게 5C3이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5명 중에서 2명 빼고 나와. 이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오게 하나 여기 앉아있을 2명을 선택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2명 빼고 다 나와나 3명을 직접 골라주나 같은 경우의 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합의 수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봐볼게요. 도형의 개수. 도형의 개수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1번이 직선. 집중하셔야 돼요. 빨리 하고 문제 풀게. 1번은 직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2번은 사각형. 근데 이 사각형은 또 다양합니다.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총 3세트가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뭐 이미 평행사변형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는 솔직히 좀 다양한 사각형들도 있긴 해요. 이렇게 총 3세트로 나눠져요. 직선은 일단 너무 쉽죠. 직선은 어쨌든 우리 수학에서 직선은 점 2개만 있으면 이으면 직선이 갑니다. 근데 이 직선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무한대예요? 미적분에서 무한대 들어봤는데 그 무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직선이라는 걸 만들려면 점 2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나란한 점 4개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2개만 이으면 직선이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요렇게 선택하면 직선. 요렇게 선택해도 직선. 요렇게 선택해도 직선. 이렇게 선택해도 직선. 어때요? 이게 막상 그리고 보면 직선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고 자칫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니까 4, 30이 6가지가 나오는데 전 6가지나 나오는데 왜 선생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2개를 선택하더라도 그린 직선이 쭉 가고 쭉 내려오니까
얘네 둘이 선택하나, 얘네 둘이 선택하나, 얘네 둘이 선택하나, 얘네 둘이 선택하나, 사실은 다 하나의 직선으로 쳐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일단 싹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4C2에서 여기서 중복해서 뽑힐 수 있는 4C를 다 빼줘서 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 하나는 있잖아. 한 개를 더해서 답이 한 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직선과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선분이에요. 이 선분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분은 이렇게 선택한 것과 이렇게 선택한 거는 다른 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한 걸 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진짜로 4C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지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지 똑바로 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사각형은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은 결론적으로는 점 4개를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긴 거에서 직사각형 찾는 문제 많이 나오겠죠. 평행사변형도 결론적으로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씩 뽑아버리면 평행사변형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정사각형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정사각형이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선. 왜 정사각형이 문제냐면 우리가 그냥 직사각형처럼 점을 4개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정사각형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콕 찍어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라고 하면 이거는 공식 사용 불가입니다. 정사각형은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말 뜻은 뭐죠? 바로 노가다밖에 없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세달래. 선생님, 에이,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선택하면 사각형, 정사각형 나오네요.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선택하려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로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가로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36개 안에는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못 걸러내요? 못 걸러내요.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항상 노가다 띄셔야 됩니다. 어떻게 노가다 떼요, 선생님? 넓이가 1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요. 넓이가 4일 때. 넓이가 4라는 건 가로, 세로가 2죠. 하나, 둘, 셋, 넷. 4개요. 넓이가 9일 때. 하나요. 실제로 답이 14개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14개고 아까 사각형의 개수가 36개였으니까 여기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36개에서 14개를 뺀 22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항상 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사각형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사다리꼴도 있고 엄청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마다 조금 조건이 다르니까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대표적인 경순조 공식 설명이랑 의미를 그냥 설명했고요.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거지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같이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